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운등치우 노결 위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운자는 구름 운자입니다. 자, 옛날에는 이것만 가지고 구름 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구름이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뒷사람이 비우자를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구름문자라고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구름문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자는 이를 운, 말할 운, 그런 뜻으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란 것은 어떤 거냐? 뭉쳐 있는데 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비를 만들어낸다. 구름이 모이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구름은. 자, 그 다음에 등자는 오를등, 탈등. 어디에 오릅니까? 어디에 탑니까? 밑에 말이 나오죠. 말을 탄다, 말 위에 오른다라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맞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에 갈기가 있고 발이 이렇게 4개의 다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4개가 불화에서 보면 이렇게 점 4개가 있습니다. 이걸 연화발이라고 합니다. 불이 하나, 둘, 셋, 넷 이어져 있다 해서 연화발이라 하는데, 그래서 젊은 학생들은 한자에 대한 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무조건 점 4개만 있으면 불이다, 불화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의 발이고, 또 요 글자는 새의 발입니다. 새의 다리. 또 이런 글자도 있죠. 제비연. 제비연자는 제비, 꽁지. 이것이 점 4개로 찍혀 있는 겁니다. 또 물고기 이것도 물고기 꼬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연화발이다, 불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자를 아직 덜 배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를등자는 어디에 오르느냐? 말등에 오르는 겁니다. 이거는 육달월이라고 하죠. 육달월, 몸의 뜻입니다. 이 몸을 말등에 오른다, 말등을 오른다라는 건데, 위에 있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주먹권이라고 합니다. 주먹은 이런 주먹도 있고 붙여 있는 주먹도 있습니다. 이것도 주먹권입니다.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 주먹, 이것은 움직이는 주먹이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흔든다. 그러면 이게 흔들흔들해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점 2개입니다. 주먹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투를 한다 할 때 밑에 손수를 쓰지요. 주먹권자입니다. 밑에 또 이것만 해도 되는데 뒤에 또 손수를 넣어놨어요. 주먹을 확실히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먹권이고, 그래서 주먹, 손으로 몸을 짚고, 말에 몸을 짚고 말을 탄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글자가 오를등자입니다. 그 다음에 치자는 이를 치자, 다다를 치자, 또 그만둔다, 벼슬을 그만둔다 할 때는 치사라고 합니다.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나는 것을 치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의 부수가
이를 지자가 글자의 부수가 되는 겁니다. 이를 지. 이른다. 그러니까 딱 도착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편의상 이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를 지자를 쓰고 등구를 문자를 썼는데 옥편에는 이 자가 속자입니다. 정자가 뭐냐? 이를 지자를 쓰고 이렇게 써야지 정자입니다. 지금도 옥편을 찾아오면 이것이 정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써서 정자화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를 또 붓글씨를 쓰는 사람들은 요렇게 또 써요. 요건 칠복자. 이르기 위해서 칠복자 때린다는 거죠. 손에 막대기를 쥐고 이르라 이르라 하고 때리는 그런 또 뜻을 연상하도록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나 다 뒤에 와서 변형된 것입니다. 이 글자가 바로 이를 치자입니다. 이른다. 다다르는데 뭘로 다다르느냐? 요겁니다. 뒤저울치. 발로 걸어가서 목적지에 이른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이를 치자입니다. 그 다음에 비우자. 비우자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것이 비입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또 덧붙여 놨어요. 하늘을 또 덧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와서 이런 글자로 고정시켰죠. 이것이 현재 정자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자는 이슬로. 이슬은 어떨 때 이슬을 사람이 느끼고 맞게 됩니까? 이슬은 비의 성질이 있어요. 길을 갈 때, 길로자. 길을 갈 때 풀섭길을 갈 때 이슬이 직접 몸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길로자를 써서 이슬로자를 강조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매들결자. 매들결자는 뭘로 맺겠습니까? 한자만 있는데 한자일 때는 가는 실맥이라고 합니다. 실이 가늘다. 그런데 이것이 실사의 약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사는 뭐냐? 이 둘을 써야지 실사가 됩니다. 실사. 그런데 가는 실맥자도 자세히 보면 이것이 작을 요, 또 작을 소, 작고 작은 것이 이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실사입니다. 이것을 많이 나타냈죠. 그 다음에 맺을 때는 어떤 사람과 맺어야 되느냐? 실같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맺을 때는 잘 살펴보고 맺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맺어야 되느냐? 길한 사람과 맺어야 됩니다. 인연을 맺을 때 길한 사람과 맺지 않으면 항시 후회하게 되겠죠. 결혼을 한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 길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 혼자는 혼인할 혼자입니다. 자, 혼인을 할 때는 여자 집에 가서 옛날에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자가 나옵니다. 어두울 혼자, 저녁 혼자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여기 어둡다. 그런데 날일자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것은 가로왈로 풀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혼을 하면 여자 집에 가서 저녁에 하는데 왜 저녁에 하겠어요?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가마 타고 가다 보면 산 하나 둘러오면 저녁이 된다는 거죠. 결국 저녁에 혼인을 한다. 그러면 저녁에 혼인을 해서 어둡다는 겁니다. 어두울 때 뭘 하겠어요? 이건 각시시라고 하는데 실을 뿌린다는 겁니다. 어디에? 여자의 거시기에다가 결혼을 하면 실을 뿌린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첫째 의미 아닙니까?
요즘 보면 퀴어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퀴어 축제가 뭐냐? 동성끼리 좋다고 만나가지고 즐기고 또 결혼하는 것을 퀴어 축제의 한 의미인데,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유림, 향교, 불교교, 불교계에서 이런 것을 정말로 지탄해야 돼요. 좀 각성하라고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교에 계시는 어른들 뭐 하십니까? 한자도 안 가르치고 뭐 하세요? 한자가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자 가르치자는 그런 목소리를 안 냅니까? 우리 불교는 뭡니까? 인도의 부처님을 배우는 것이지만 그 불교 교리가 전부 중국에서 번역해서 한문 불교 아닙니까? 그러면 불교의 심오한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교계에서 한자를 가르치자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불교가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기초반 1년짜리, 2년짜리를 다녔습니다. 제가 받은 수계명이 각요입니다. 각요. 자, 배웠다 이겁니다. 배웠다. 아들이 배웠다. 다 봤다. 이 배우는 것을 다 봤다. 배운 것을 다 깨쳤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들 자자를 생략했죠. 각요. 근데 불교계에서는 이걸 갖다가 수계명을 주면서 가교라고 줬어요. 자, 불교계에서 스님들이 기초반 교리는 물론 고급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자를 쓰면서 교육을 해야 돼.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제가 1년, 2년을 배웠는데 스님들이 한자를 쓰는데 어렵지 않는 글자를 쓰면서 제대로 못 써. 또 썼다 해도 필순이 틀려. 획수가 빠진 것이 있어. 이래가 무슨 불교가 됩니까? 정말 스님 공부하실 때 한자 공부 시켜달라고 이야기 좀 하세요. 제가 가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쉽고 재미있고 빠르게 기억할 수 있는 그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결혼은 길한 사람과 맺어야 된다. 혼인한다는 것은 뭐냐? 씨를 뿌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밤에 씨를, 어두울 때 밤에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위자는 하위자. 이거는 손톱조가 나오면 손의 뜻이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밑에 것은 어떤 사람은 돼지, 어떤 사람은 원숭이, 뭐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데 여러 곳에서 코끼리라고 코끼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를 손으로 부린다, 조종한다. 그래서 하위, 할위라고 하는 겁니다. 상자는 설이 상자입니다. 설이도 비의 성질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이 상자 밑에 서로 상자를 쓴 이유는 서리가 내릴 때쯤 되면 사람들이 겨울 준비를 서로서로 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즉 서리가 내린다. 추워진다는 것이죠. 갈무리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 겨울 준비, 월동 준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로서로 살피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 한자 더 소개하겠습니다. 비와 관계되고 되는 글자라서 소개하는 것인데 이것이 문설자입니다.
자, 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내렸다. 집안에도 눈이 쌓였다. 앞에 도로에도 눈이 쌓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워야 되겠죠. 그 치운다는 뜻이 바로 밑에 들어있습니다. 비의 성질을 품고 있는 눈이 내리면 이렇게 치워야 된다. 무엇로? 이걸로 치워야 됩니다. 이것을 생략하고 위에 것만 딱 붙여놨어요. 이 비밀을 대부분의 한자 연구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빗자루로, 전체는 비추자입니다. 비추. 빗자루로 눈을 쓸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위에 것은 터진 가루왈, 손입니다. 터진 가루왈이 나오면 손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라라고 했죠.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빗자루입니다. 빗자루를 손으로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글자가 이제 좀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빗자루를 가지고 눈이 오면 쓰러라라는 것이 딱 들어있는데 이 전체가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 그러니까 눈이 와도 자기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빗자루를 가지고 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빗자루를 다 뜻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빗자루가 너무 단순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비추자, 이것도 비추자입니다. 이것은 풀로 만든 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빗자루인데 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쌀이비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빗자루는 옛날에는 쌀이비도 있었지만 많이 사용한 것이 이 비추자입니다. 무엇로 만들었습니까? 대나무로 만든 빗자루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큰 빗자루로 스님들이 마당을 쓸고 하죠. 그래서 눈이 오면 반드시 쓸으라. 근데 이 비추자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참 의미 있는 글자를 옛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비추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자입니까? 부부라고 할 때는 아내 부자,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할 때는 고부라고 할 때는 며느리 부자가 되죠. 부부, 고부. 그래서 이 아내나 며느리나 어떤 운명을 타고났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빗자루를 들고 집안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뜻을 담겨 놨어요. 즉 부지런히 일하라, 집안일을 하라, 빗자루를 들고 하라라는 그 의미를 딱 붙여 놨습니다. 요새 들으시면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 간체자로 요렇게 딱 써놨어요. 여기서도 바로 뭐냐, 이걸 다 쓰지 않고 요 부분을 빗자루를 생략해서 손만 딱 붙여놨습니다. 이게 며느리 부, 아내 부자의 약자입니다. 여기 약자, 간체자가 되겠죠. 우리나라에도 언젠가는 이것을 약자처럼 사용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고부라고 할 때 고자.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오래됐죠. 여자가 오래되면 시어머니 돼요. 시어머니 있고, 시어머니 있고. 또 여자가 적어요. 적을 소자도 되지만 젊을 소자도 됩니다. 여자가 젊으니까 묘할 묘자가 됩니다. 할머니를 보고 남자들이 저 할머니 묘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젊어야지 묘하다라는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근데 요새는 성형술이 하도 발달돼 가지고 묘한 할머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죠. 오늘은 운등치유하고
노결위상 한일화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